78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림. 새벽 3시, 78 할아버지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매일 새벽마다 향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폐허가 된 화실이었죠.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전 포기했던 화가의 꿈을 다시 품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치료비 3천만 원도 없어서 아들이 아파트를 팔려 하고 손자는 유학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죽어가는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며칠 후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할아버지가 그린 모든 그림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1장. 새벽의 비밀. 깊은 새벽 시계 바늘이 3시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40kg도 안 되는 야윈 몸으로 옷을 챙겨 입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할아버지는 소파에 놓인 빛 독촉장들을 잠깐 바라봤어요. 최종 통지서, 강제 집행 예고라는 무서운 글자들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또 나가시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며느리 영애 씨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몸이 그러신데 새벽마다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민수도 걱정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달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거든요.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최대 6개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어딘가로 나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뒤 영희 씨는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서 동네 끝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어요. 3년 전에 문을 닫은 햇살 화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애 씨가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영애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아버지가 마치 프로 화가처럼 붓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실 벽면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그림에 집중했어요. 가끔씩 기침을 하며 휴지로 입을 닦기도 했지만 손에 든 붓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언제부터 그림을? 영애 씨는 충격을 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 민수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아버님이 새벽마다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 민수는 아침을 먹다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그림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것도 정말 잘 그리시더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머리가 아팠거든요. 수술비만 3천만 원,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어가는 몸으로 그림이나 그리고 계신다니.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 거야? 제2장. 현실의 무게.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와 아들 지훈이의 대학 등록금, 그리고 집 대출금까지. 매달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김대리,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가 물어보자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집안 사정이 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요. 아, 그렇군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죠? 네. 솔직히 아파트를 팔까 생각 중이에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값을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대출금을 빼고 나면
아버지 치료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들 지훈이와 마주쳤습니다. 지훈이는 미술대학 3학년으로 내년에 이탈리아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유학 준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지훈이의 유학비도 5천만 원 정도 필요했거든요. 지훈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할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유학은 좀 미뤄야 할 것 같다.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좀 나아지시면. 할아버지는 말기라고 하셨잖아요. 지훈이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때 영희가 다가왔어요. 여보, 아버님께 직접 물어봐요. 왜 그림을 그리시는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화실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걸 들켰구나. 왜 그림을 그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보다. 젊을 때 못다 한 일이 생각나서. 젊을 때요? 옛날에 그림을 조금 그렸었단다. 민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지훈이 유학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이가 유학을 포기한다고. 네.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화실로 향했어요. 손자 지훈이의 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화실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펼쳐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제3장 숨겨진 과거. 이튿날 저녁 지훈이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산책을 나갔어요.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끝 화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지훈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캠퍼스 앞에 앉아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셨거든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화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하세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붓을 떨어뜨렸어요. 지훈아,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세요? 언제부터요? 지훈이는 화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까지 모두 수준급의 작품들이었어요. 이 그림들을 할아버지가 그리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이 정도면 미술대학 교수님 수준인데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옛날 이야기지. 40년 전에는 나도 꿈이 있었단다. 40년 전요?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서 낡은 상장 하나를 꺼냈어요. 제15회 백제미술대전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그래. 그때 나이가 28이었지. 화가가 되고 싶었어. 그럼 왜 포기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내 할머니가 임신했거든. 아버지 민수를 가졌을 때였어. 그림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지. 그래서 미술교사가 되었다가
나중엔 그것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했단다.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신 할아버지가 이런 예술적 재능이 있었다니. 할아버지, 그럼 지금 왜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솔직히 말할게. 할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할아버지. 하지만 내가 유학을 포기한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봤어.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지훈이의 얼굴을 그린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내 유학 포트폴리오야. 할아버지가 평생 갈고 닦은 기술로 너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있단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지훈아, 너는 할아버지와 달리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못다 한 꿈을 내가 이어가야 해.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를 원망했었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마지막 힘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이제 함께 작업하자. 할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줄게. 그 순간 화실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화를 내려다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이 그림들이. 아빠,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지훈이가 상장을 보여주자 민수는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화가셨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살았구나. 제사장. 깊어지는 위기. 며칠 후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하셔도 솔직히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정도예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어야 석 달. 수술 없이는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이미 각오했어.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빨간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버지 수술비가 우선이지. 민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집값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나면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이자가. 그날 밤 지훈이는 할아버지 방에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수술 꼭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는 됐다. 그 돈으로 내가 유학을 가거라. 그런 말씀 마세요. 지훈이는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유학 포기할게요. 대신 할아버지가 수술 받으세요. 안 돼.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아버지 없으면 꿈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음 날 지훈이는 유학원에 전화해서 지원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서 할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내가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으론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너희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니? 할아버지는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써라. 민수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이 돈은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들에게 주려고 아껴둔 거지. 하지만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다시 화실로 향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손자는 유학을 포기하려 하고 아들은 집을 팔려고 하고 화실에서 할아버지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들이었지만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실 관리인인 이 선생이었습니다. 아, 이 선생. 요즘 매일 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이 선생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놨어요. 이 선생은 40년 전부터 할아버지를 알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철수 씨. 그때 백제미술대전에서 대상 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선생님 실력이면 지금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선생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자세히 봤어요. 이 그림들 정말 훌륭합니다. 40년의 내공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알아줄까요? 선생님, 제가 아는 갤러리 관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오장, 희망의 빛. 다음 날 이 선생은 예술의 전당 부관장인 박 관장을 화실로 데려왔어요. 이분이 김철수 선생님입니다. 박 관장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모두 선생님이 그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박 관장은 한 점 한 점 자세히 살펴봤어요. 색감이 정말 뛰어나네요. 그리고 이붓 터치. 상당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전을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전이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 작가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박 관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작품을 더 준비하실 수 있다면 다음 달에 소규모 전시를 열어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요즘 진정성 있는 작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들에게 개인전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다음 달에 전시회를 열 수 있대. 민수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아버지, 그럼 그림을 팔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보게는 되는 거지.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함께 작품 준비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이에게 그림 기법을 가르쳐주고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작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지. 색을 겹겹이 쌓아서 깊이를 만드는 거야.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스케치북에 열심히 메모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와 지훈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민수와 영희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보, 아버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박 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한 컬렉터가 선생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전시회 전에 미리 몇 점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데 작품 한 점당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대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2천만 원이면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2천만 원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림이 2천만 원이요? 그래. 박 관장님이 그러시더라. 지훈이는 기뻐서 뛸 듯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 그림들은 모두 내 유학 포트폴리오를 위해 그린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제 포트폴리오보다 할아버지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안 돼. 할아버지 꿈을 내가 이어가야 한다니까.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림을 팔면 할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훈이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제6장. 함께 만드는 기적. 그날 밤 지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새벽에 지훈이는 화실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도 벌써 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못 주무세요? 지훈아. 할아버지도 고민이 많구나. 지훈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결정했어요. 뭘? 그림을 파세요. 그리고 수술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거예요. 지훈이는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 포트폴리오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지식과 사랑이요. 할아버지는 감동받았어요. 지훈아.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제안이 있어요. 제안? 저희가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요. 할아버지와 제가 협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협업? 네. 할아버지의 경험과 제 젊은 감각을 합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때 민수와 영희가 화실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지훈아 여기 있었구나. 민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결정했어요. 뭘? 아버지 그림 파시고 수술 받으세요. 지훈이 유학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요. 지훈이가 밝게 말하자 할아버지도 웃음을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밑그림과 색감을 담당하고 지훈이는 현대적인 표현 기법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이거 좋다. 할아버지는 생각도 못했네. 그럼 이 색으로 해볼까요? 그래, 젊은 감각이 필요했어. 민수와 영희도 도왔어요. 민수는 재료를 사다 주고 영희는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훈이도 행복해 보이고. 일주일 후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새로운 작품 5점을 완성했어요.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의 현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박 관장이 새 작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네요.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대가 함께 만든 예술이군요. 이런 작품은 처음 봅니다. 박 관장은 흥미로워했어요. 이 스토리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문사에도 알려볼까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할아버지와 지훈이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78세 할아버지와 22세 손자의 꿈의 협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화실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작품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박 관장이 기쁘게 알려줬어요. 정말요? 네. 이미 세 분이 작품 구매 의사를 밝혔고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꿈 같았어요. 방송국에서요? 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칠 리가 없죠. 제7장. 기적 같은 순간. 일주일 후 KBS 아침 뉴스팀이 화실로 취재를 왔어요. 할아버지와 지훈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8세 할아버지와 22세 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예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손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못다 한 꿈을 손자가 이어가지고 있어요. 지훈 씨는 어떠신가요?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기법도 기법이지만 예술에 대한 진정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화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작품을 보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전시회는 언제 하나요? 박 관장은 기쁜 비명을 질렀어요. 선생님들 대박입니다. 벌써 15분이 작품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분이요? 네. 그리고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민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계산해 봤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문만으로도 할아버지 수술비와 지훈이 유학비를 모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수술 받으세요. 지훈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유학도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 같구나.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실력이에요. 민수도 감동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했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영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수술 전까지 체력을 기르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화실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지훈이와 함께 마지막 작품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이 작품 제목은 뭘로 할까요? 내를 이은 꿈은 어떨까? 좋아요.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손을 잡고 함께 마지막 붓질을 했어요. 캔버스 위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완성이에요, 할아버지. 고맙다, 지훈아.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내가 할아버지의 꿈을 다시 피워줬구나. 제8장. 영원한 사랑. 수술 전주 드디어 할아버지와 지훈이의 첫 합동 전시회가 열렸어요. 78세와 22세, 꿈을 잇다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르신들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그린 그림이라니.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한 관람객이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50년 전부터요.
하지만 진짜 그림은 손자와 함께 그리기 시작한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지훈이도 옆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최고의 스승이에요. 기법뿐만 아니라 예술 정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 컬렉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작품들에는 정말 특별한 게 있어요. 세대를 잇는 사랑이 느껴져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20점의 작품이 모두 판매되었고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더 이상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마지막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요. 할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지훈이가 유학 가서 더 큰 화가가 되는 걸 봐야죠. 민수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저희도 각자의 꿈을 찾아볼게요. 아버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는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탈리아에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훈아, 내 꿈을 마음껏 펼쳐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공항에서 헤어지며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꼭 안아줬어요. 현재 할아버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계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할아버지께 그림을 배우러 오시거든요. 꿈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뤄진다. 할아버지의 교실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지훈이는 이탈리아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드려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법이 이곳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와 영희도 변했어요.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화랑을 차렸어요. 영희는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꿈을 찾아보자. 가족 모두가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화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함께요. 벽에는 지훈이가 이탈리아에서 보낸 그림이 걸려 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더욱 발전된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아, 내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화가가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붓을 들어요. 꿈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지만 사랑으로 이어가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할아버지의 화실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꿈 앞에서는 모두가 젊은 예술가가 되는 거니까요.